애매해. 불필요한 바닥의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댐퍼가 충격을 감수하는 느낌 자체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감쇄해서 진동을 부드럽게 타다다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가끔 T맵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홈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리셋이 되더라고요. 하나 둘셋. 오토파일럿은 여기를 돌아 나가는데 당연히 못 돌아 나가는 거 알지만 한번 볼게요. 얘 지금 돌아 나가는 거 보이죠? 네. 오 이렇게 넣으면 거의 풀플랫이 돼요. 이거 봐요, 굉장히 평평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진 건데 이거 여기다 넣고 이렇게 3개 넣고 4개까지도 위에 하나 겹치면 들어가긴 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요, 볼보의 C80 리차지 트윈 듀얼 모터 모델입니다. 400마력이 좀 넘어가고 660Nm인가? 하여튼 700Nm는 좀 안되고 상당히 높은 토크를 갖고 있고 상당히 높은 마력을 갖고 있어요. 아리아 블랙클로버 청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와, 블랙클로버 청담점까지 최고.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올림픽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아리아 음성 안내하지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음성 인식과 음성 인식의 지원, 음성 인식의 실행력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는 T맵 오토에서 아리야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지금 다시 아니야. 너무 인식을 잘해가지고 그 말을 이 안에서 하면 무조건 뜹니다. 마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그런 느낌이. 실행력이 굉장히 좋고 T맵이 기본으로 깔려있고 인포테인먼트에서 사실 저는 많은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딱 2가지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영상, 음악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지원을 하는지가 굉장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인포테인먼트에 공조기까지 다 들어가는 추세라서 요새는 공조기도 또 얼마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바깥쪽에 열선 그리고 실트 열선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고 오토로 기본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고 온도만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공조기 자체는 굉장히 쓰기가 편하고요. 공조 버튼을 딱 누르면 안쪽에 메인 온도 조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나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쓰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메인 디스플레이로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수행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은 C40 리차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막 수치적으로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 화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4.4m 정도의 폭도 굉장히 넓지 않고 진짜 마치 미니의 SUV 버전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외관은 좀 많이 달라요. 볼보스럽게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고, 디자인이 좀 XC40은 좀 많이 단정하다고 치면은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느낌도 있으면서 뒤쪽 테일램프 쪽에서부터 C필러 부분을 아주 예쁘게 잘 마감을 시켜놔가지고 얘가 좀 뭐랄까요, 상당히 많이 디자인적으로 외관에 공을 들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여기가 에이다스를 통해서 나아가는 구간인데 여기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토파일럿은 여기를 돌아 나가는데 당연히 못 돌아 나가는 거 알지만 한번 볼게요. 얘 지금 돌아 나가는 거 보이죠? 네. 오 자, 흔들어주고 씨. 그러니까 난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역시나 제대로 잡진 못해요. 그러니까 에이다스 측면에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테리어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디자인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헤드램프도 XC40은 조금 헤드램프가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에 반해 C40 리차지는 좀 약간 세모나게 깎아놔서 날렵한 느낌, 그리고 좀 약간 뭔가 세련된 느낌. XC40은 좀 단정한 귀염귀염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약간 날티나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날티나는 그런 느낌이고, 디자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원래는 XC40 쪽을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C40
XC40이 더 낫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혼자서 타고 돌아다닐 차의 목적이고 뒷좌석 루프라인이 좀 깎여 있어도 타고 다니는 데는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전면에 A필러는 거의 높이가 비슷하니까 A필러 앞쪽에 이제 윈드실드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비슷하니까 시야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운전하기도 좋고 적당해요. 다 어떤 부분이 막 이렇게 특출나다라는 느낌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잘 만들어 놓은 웰메이드 좋은 차량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어쨌든 익스테리어 부분에서도 세련되고 예쁜 느낌을 가져가고 앙증맞고, 그리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차량이라서 일단 타고 돌아다니기에도 별 문제가 없는 데다가 외관은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리어에 비해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XC40이나 어떤 다른 볼보 차량들과 거의 똑같아요. 하나 다른 점은 얘네들이 이제 전기차, 볼보 친구들이 전기차로 오면서 XC40과 똑같은데 조금 전기차스러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주려고 등고선의 느낌으로 인테리어 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와이프도 이 부분을 보고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등고선의 느낌이 지금은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트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실내에 밤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흰색 뒤에 백라이트가 쫙 켜지면서 뭔가 등고선의 확실한 느낌이 마치 눈 덮인 산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그 트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달리고 돌아다닐 때는 그냥 검정색 패널에 라인이 이렇게 슥슥슥 그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노멀합니다. 되게 단정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센터 터널 앞쪽에 있는 부분이 뭔가 뚜껑이 덮개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컵홀더도 노출되어 있고, 그냥 기어 노브 띡 하나 있고, PRND P버튼 띡 하나 있고, 앞쪽이 휑하게 뚫려 있고, USB-C 포트가 2개가 있고, 12V 충전기가 하나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노멀해요. 근데 이제 하나 인상적인 건, 볼보만 그런 건지 전 다른 차에서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조수석과 운전석에 둘 다 모든 차량의 문을 잠그고 켜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양쪽에 있어요. 조수석에도 있고 운전석에도 있어요. 이게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메인 버튼이 운전석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신기하다. 둘 다 있다. 이런 게 좀 신기하고요. 특히나 이 마음에 드는 게 공조기의 디자인인데, 요게 딸깍딸깍하는 이런 느낌 너무 좋고요. 디자인적인 부분 다 떠나서 얘는 일단 T맵이 있어요. T맵이 기본적으로 빌트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이즈도 딱 맞게 내비게이션 잘 되고 터치감 굉장히 좋고요. SK와 협약을 했나봐요. 플로라고 하는 앱과 함께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블루투스, 라디오, 전화, 주행거리 어시스턴트, 차량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터치가 너무 좋아요. 터치감이 정말 좋고 진짜 많은 부분들이 쓰기가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요새 좋아요.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쓰기도 나쁘지 않고. XC40 리차즈를 타면서 하나 느낀 게, 이것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가끔 T맵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홈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리셋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 버그,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나 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초반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겪었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들이 요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유기적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화된 게 아니고 통신적인 부분, IoT가 접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조합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차량의 완성도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끔은 문제가 벌어질 순 있지만 그래도 리셋하기가 편하긴 하다.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벤비아 같은 차량들에서는 소프트웨어적 다운이 된 거를 거의 못 봐서, 사실 그거는 운전을 하다가 소프트웨어가 옛날에는 다운되면 되게 큰일 나는 거로 저는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리셋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학습이 돼버려가지고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걱정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순하기는 해요. 계기판도 그냥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뭔가 트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계기판의 변화 값을 누르면 그냥 T맵이 계기판에서 나오냐 아니면 속도계가 나오느냐. RPM도 없어요. 얘는 그냥 당연하죠. 전기차니까. 그래서 액셀러레이터를 전개하면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가 회수되고, 이 부분이 보여지고요. 쓰기는 굉장히 편하고 공조기도 굉장히 편한데, 급하게 써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버튼들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비상등, 앞에 바람이 막 나오는 거, 뒤쪽에 바람 나오는 거, 곡 앞뒤로 선곡하는 거, 볼륨 버튼이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고, 플레이 버튼, 퍼즈 버튼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다 보면 정석 같아요. 정석. 차량을 아주 잘 만들었고 못 만들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런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얘가 HUD가 없어요. HUD가 없는데 만큼이나 편안한 계기판이 가운데 항상 켜져 있어서, 그래서 아마 HUD를 가격도 낮출 겸 고장나는 가능성도 낮출 겸 계기판으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밤에는 사실 밑에 계기판 굉장히 어둡게 해놓고 HUD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진짜 하나 아쉬운 부분이다. 또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얘가 통풍 시트가 없어요. 제가 통풍 시트 매니아인데 저 같은 돼지들은요 통풍 시트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지금 23도예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봄 가을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죠. 그냥 겨울에서 여름,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지나가는 이 계절의 나라로 변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통풍 시트가 없으니까 조금 쓰기가 힘들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동력 성능은요,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08마력에 160N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크와 파워는 충분해요. 사실 이만한 크기의 차량을 이만한 파워, 토크로 끌고 가기에는 남아 도는 게 사실인데, 제로백 한번 보고 가시죠. 하나, 둘, 셋. 풀 브레이킹. 오, 30.3m. 이야, 대박. 제로백 성능도 그렇지만 이 친구가 에코 컨택트라고 하는 희한한, 컨티넨탈에서 새로 나온 에너지 친화적 타이어를 장착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동거리가 상당히 짧은 거예요. 야, 이 정도 제동거리면 진짜 엔간에선 사고 날 일은 진짜 없겠다. 차량을 컨트롤만 잘하면 사고가 날 일은 많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동력 성능은 굉장히 편안하고 신나게 돌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다. 거기다가 유선형으로 떨어져 있는 이 C필러의 느낌이라든지 외관의 디자인적인 부분, 약간 앙증맞은 개구쟁이 같은 이런 익스테리어 때문에 더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날렵한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저만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경쾌해요. 뭔 느낌이 조금 문제냐 하면, 테슬라나 여타 모터의 매끄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이 전기차 매니아 분들께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을 느낌인데요, 동력 성능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회생제동도 좋고 달려나가는 맛도 좋은데, 약간 이 모터가 XC40 리차지도 마찬가지고 C40 리차지도 마찬가지고 매끈한 주행 성능보다는 뭔가 약간 뭐가 걸려있는, 로터에 뭐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르륵거리는, 긁히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게 XC40 리차지를 리뷰하면서 이것만 잘못된 건가? 그렇게 느꼈는데, C40 리차지도 같은 거 보니까 볼보 모터의 기본적 모터 질감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매끈한 테슬라나 뭐 EV6, 아이오닉5 이런 차량들, 뭐 혹은 뱀비아 차량들의 약간 매끄러운 느낌보단 그르륵거리는 질감이 느껴지는 모터의 느낌이 난다. 약간 회전 질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회전 질감이 약간은 걸리는 느낌이 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뭐 그거 빼고는 동력 성능이나 회생제동의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터의 회전 질감도 있지만, 그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주행에서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런 그거에 대한 변화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느낌으로만 다녀야 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모드가 있긴 한데, 뭐 트랙션 컨트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사실 필요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고 켤 수가 있는데, 있는 건 좋고 이거를 이렇게 회생제동 양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딱 끄게 되면은 오토 홀드 기능도 자체적으로 꺼지면서 자동적으로 크리핑이 돼요. 크리핑이 뭐냐면, 차를 멈춰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가 슬금슬금 기어나가는 거 있죠. 이걸 이제 크리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동력 성능 아주 좋아요. 근데 로터의 회전 질감은 확실히 매끄럽진 않아. 좀 약간 그르륵거리지만 이런 동력 성능의 느낌, 막 이렇게 타고 나가는데도 차체를 제어하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 애초에 동력의 파워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다 좋은데, 이 회생제동을 만약에 원페달 드라이브를 이제 켜요. 그러면 이제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걸린 거거든요. 이게 엑셀러레이터를 딱 떼면 이렇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때 느낌이 좀 너무, 원페달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확 쏠리는 피칭이 좀 심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끔 회생제동이 제대로 안 먹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앞에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놔야지 하고 딱 이렇게 놨는데, 회생제동이 초반부터 안 걸려가지고 약간 부딪힐 뻔해.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밟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동 자체가 뭔가 어떤 땐 굉장히 잘 되고 어떤 땐 좀 딜레이가 있는 이런 느낌이 통일감이 없이 나타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앞으로 차량을 받으면 골프백 넣어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 많은 분들께서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보 C40 리차지에는 골프백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당연히 접으면 많이 들어가겠지만 풀백은 하나 넣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끝에를 이렇게 접어서 드라이버까지는 아니고 한 요정도까진 돼. 요정도까지 하면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가장 긴 골프채는 좀 따로 담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넣어서 이런 친구들은요 중간에 이렇게는 들어갈 것 같아요. 드라이버를 요렇게 아니에요. 제일 긴 거는 힘들고 하나 둘 넷 두 개가 들어가고 얘를 빼게 되면 위에 쟤를 걷어냈거든요. 얘를 걷어내고 하나를 더 쌓일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게 있잖아요. 각자 앞에다가 놓고 타고 3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뒷좌석을 완전히 폴딩을 하면 얘는 폴딩하게 됐을 때 쫙 누르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사실 굉장히 많이 여유있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넣으면 거의 풀플랫이 돼요. 이거 봐요. 굉장히 평평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긴 건데 이거 여기다 넣고 이렇게 3개 넣고 4개까지도 위에 하나 겹치면 들어가긴 하겠다. 하나만 더 넣어봐야겠다. 5개까지도 들어가겠는데요. 얘 옆으로 놓고 물론 이제 여기다가 보스톤백 같은 거는 이렇게 집어넣고 2분만 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폴딩을 했을 때는 5개 정도 들어가고 보스톤백 한 2개, 3개 정도 어떻게 꾸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겠다. 폴딩을 안 하면 완전 긴 거는 좀 힘들고요. 숏백으로 해서 3개 정도는 들어가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승차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 모든 차량이 승차감이 다가 아닌데 오히려 차량의 많은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차량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각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테슬라를 타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자꾸 놓여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승차감과 착좌감. 근데 이제 먼저 착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착좌감은 의자 자체는 편해요. 편하고 좋은데 지금같이 이제 여름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날씨에는 통풍 시트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좀 덥습니다. 얘가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포츠 주행하거나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좋은데 되게 더워요. 그런데다가 헤드레스트까지 알칸타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운 느낌이 좀 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다만 착좌감은 겁나 좋다. 이 앞으로 나오는 허벅지 익스텐셔너가 수동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입니다. 뭐 앞뒤로 틸팅도 되고, 뭐 시트 자체는 편해요. 편하고 쓰기 좋고 아주 마음에 드는데 진짜 여기에 통풍 시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싸제로 아마 통풍 시트를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풍 시트 없이 그냥 이번 여름을 나기에는 여기서 에어컨만 겁나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힘들거든요.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좀 애매해요. 승차감이 분명히 완전 나쁘진 않아요. 그냥 타고 돌아다니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거나, 그리고 특히나 이런 스포츠 주행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확 들어가고 막 이럴 때 문제 없거든요. 분명히 문제는 없는데 뭔가 고급스럽게 안락한 그런 또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애매해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C40 리차지는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야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Y보다 승차감이 안 좋은 차량이다 라고 얘기하기엔 굉장히 또 어려운 차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탔던 iX라든지 i4 M50, 특히나 뭐 EQS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건 이제 플래그십이니까 그냥 이 세그먼트 자체가 소형 SUV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통통통통 튀는 건 아닌데 아주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또 나쁘다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애매해. 불필요한 바닥의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댐퍼가 충격을 감수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감쇄해서 이 진동을 아주 부드럽게 타다다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노면에 불필요한 정보와 필요하더라도 기분 나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댐퍼의 세팅을 갖고 있고, 서스펜션 자체가 원래 볼보는 뒤쪽에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렇게 판때기, 판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쇠 스프링이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를 막 겹겹이 쌓아서 만든,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판때기를 뒤쪽에 판스프링처럼 뒀었던 볼보의 방식을 떠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에. 그래갖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노면도 잘 읽고 가는 편이고, 노면에 정보를 많이 올려줘서 그렇지 노면을 어줍지 않게 놓치거나 불필요한 거동성을 보여줘서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롤 때문에 고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승차감은 아니라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윤 대표님이랑 군산 IC까지 갔다 오는 군산 챌린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지금도 연비가 5km가 안 돼요. 4.36이야 시내 주행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 조그만한 차량이 아무리 400마력이 넘어가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77.8kWh의 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량이 아닌데도 한 15km, 420km 정도를 아주 간당간당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못 잡은 거죠. 그래서 효율과 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에이다스가요, 아까 잠깐 제가 초반에 이닉스테리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이다스를 잠깐 켰었는데, 이게 또 애매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잘 잡는 곳은 굉장히 잘 잡는데 또 어이없는 곳에서 또 완전히 또 풀려버리기도 해요. 근데 완전히 또 풀린다고 해서 뭔가 경고를 세게 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다스를 무조건 맡겨놓고 먼 길을 가거나 편안한 장거리 주행을 하기에는, 완전히 믿고 맡기기에는 좀 아쉽다. 그렇다고 해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완전하게 바보같이 또 에이다스의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꽤 괜찮은 차선의 추종성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낮은 속도에서는 꽤 굴곡이 심한, 곡률이 심한 곳을 이렇게 흘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테슬라 오토파일럿만큼 좋은 에이다스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또 애매하다. BMW의 에이다스는 굉장히 또 중앙을 잘 물고 가는 그런 편인데, 얘는 또 중앙을 잘 물고 가진 않아요. 약간 측면으로 붙더라고요. 왼쪽 측면으로 붙던지 오른쪽 측면으로 붙던지. 에이다스에서 능력적인 부분이 아주 출중하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또 아주 나쁘다고 하기엔 좀 그래서, 아주 맡겨놓고 나는 그냥 차에다 내 몸을 싣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는 오토파일럿만큼의 에이다스를 추구해, 그러면은 이 에이다스는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스티어링 휠은 붙잡고 조향에 대한 부분은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앞을 똑바로 주시하고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그냥 내가 운전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에이다스를 생각하시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력 성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에이다스 여러 부분들을 자꾸 이건 나빠! 또 아니지만 좋아! 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맵 리셋하는 얘기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T맵이 지금 부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건들지 못했어. 얘 홈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요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르고 있으면 스크린 클리닝 모드 활성화라 그래가지고 그냥 블랙 검정색 화면이 나왔다가, 이제 완전히 리셋을 누르면 디지털 클러스터와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리셋이 되면서 공조기까지 꺼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리부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T맵이 다시 부팅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제가 이 차량을 3일 동안 타는 동안 2번 일어났으면 적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안정성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차량의 완성도 부분으로 바로 직결되는 2022년 이상의 시대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적 부분과 하드웨어적 부분의 부분도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T맵이 리셋이 되면 아마 다시 잘 될 거예요. 잘 되겠지? 부팅이 됐어.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을 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큼은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OTA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 티맵도 맵 데이터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고 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 플로우라든지 OTT 같은 앱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업데이트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른 자체 OS를 갖고 있는 차량들의 OTA 혹은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테슬라처럼 동력 성능이나 혹은 동력의 세팅이나 혹은 전체적인 차량 전반적인 그 세팅, 예를 들어 차량 창문을 조절한다거나 모터의 파워를 뭐 앞뒤로 끊고 뭐 연결하고 제어하는 그런 정도의 OTA는 사실 갖고 있지 않은 게 현 상황의 레거시 브랜드들이 만드는 전기차들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적인 시스템적으로의 OTA는 기대해볼 만하다. 뭐 이것저것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막 여기에서 뭐 없던 앱을 추가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안드로이드니까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막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얘를 막 개조해가지고 막 없던 앱을 막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디스플레이로 뿌리기만 하는 부분이니까 개발자가 침투해서 뭔가 하려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차량 자체를 제어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차량 앱으로 이 차량을 막 제어하는 부분이 막 어마무지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추후로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에이다스도 아마 업데이트가 좀 많이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OTA 같은 부분,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또 업데이트가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애매해. 그래도 완전히 막 테슬라만큼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C40 리차지 나쁘지 않아요. 정말 디자인도 저는 썩 마음에 들고, 외관적 크기라든지 인테리어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인포테인먼트적인 OS 구글을 채택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동력 성능과 승차감, 착좌감, 일단 차량의 완성도 모두 다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통풍 시트 빠져있고 내가 원하는 편의적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완전히 플랫하게 젖혀지는 그 시트의 폴딩 구조도 좋고, 그리고 적당한 에이다스, 지금도 에이다스를 이제 켜놓고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는데 빠르게 잡고 참 애매하긴 하지만 적당하게 쓰기엔 또 나쁘지 않은, 그리고 쓰기 굉장히 편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좋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기에 매우 뛰어나지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나쁘지도 않은 그런 차량이지만 다음 추후 볼보 전기차의 포텐셜이 매우 궁금하다. 그래서 볼보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는 추후 C40 뭐 버전 2 혹은 XC40 버전 2 같은 아이들이나 볼보의 XC60이나 XC90 같은 이거보다 높은 크기의 높은 급의 이제 SUV들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V90cc 크로스컨트리 같은 차량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좋은 트랙션 컨트롤과 안전의 볼보,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서 나오는 다음 세대의 볼보의 전기차가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전기 차량을 만들 수 있는 볼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과도기적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전기 차량들 중에서는 꽤나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제 총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영상이나 내연기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